우리 내신 대비 2회차 수업입니다. 그죠? 내신 대비 2회차 수업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건지 같이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볼 건데, 중세국어 개념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쭉 훑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문에 적용해보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용비어천가, 조선 최초의 악장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송축가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사실상 이 한글이 창제된 게 1400 몇 년도였어요? 1443년도였었잖아. 그리고 반포가 되는 46년, 47년까지 그 사이에서 용비어천가가 쓰이게 됐거든요. 한글을 가지고 약간 실험적으로 써본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보지는 않을 거고 1장, 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작년 정규 수업 시간에 5월달, 6월달 그때 정규 수업 때 애들아 우리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다 하면서 딱 2줄만 하고 수업 끝낼게 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작할 때 엄청나게 환호를 받았었다가 2줄이 2시간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욕하면서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나. 어쨌든 그 용비어천가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배웠기 때문에 복습하는 느낌이거든. 한 번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줄이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우리 국어의 모습을 잘 반영해서 보여주는 수학, 어휘까지 이렇게 세 작품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 세 작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친구는 테스트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문학으로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일단 이 세 개가 우리 공통 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근데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세상 세자에다가 이렇게 줄줄줄 써져 있는데, 어라? 써져 있는 건 생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쵸?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날까?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응이 있잖아 얘들아. 이런 이응이 있고 이런 이응이 있었어. 그치? 이 이응은 음가 없는 종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응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종성에서 진짜 소리가 나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보면 살짝 뭐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꼭지가 나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꼭지가 살짝 나와 있잖아. 예디응인 거야. 예디응만 우리가 종성 자리에서 이응의 의문을 발음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종성을 채우려고만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 무슨 표기라고 그러기로 했어요? 동국 정식 표기. 동국 정식 표기로 이렇게 생종과 같은 이응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동국정식 표기는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동국정식 표기 무슨 색?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필기구 안에서 색깔 바꿔가면서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긴극에 따라 문자와 서를 사마띠 아니하시에. 자, 요거 해석하면 우리 무슨 뜻이었어? 나라의 말이 밑에 여러분들 해석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 어디와 달라요? 중국과 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자, 문법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말싸미에서 시옷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보도록 할게요.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말이, 우리나라의 말, 우리나라의 글자가 중국과는 달라라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이 시옷은 우리나라의 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옷을 관용격 조사로서의 시옷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용격 조사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관형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형사는 체연을 힘겨주는 역할을 해주죠. 체연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구품사 배웠을 때 관체부용이라는 말 배웠어요. 관체부용. 관형사는 체연을 수식해주고 부사는 용언 등을 수식해준다. 관형사는 해바라기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체연만을 수식해줍니다. 이 체연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근데 용언 등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는 친구들은 용언뿐만이 아니라 관형사도 수식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사 자신을 수식해줄 수도 있고요. 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형사만 오롯 체험만 수식해주는 해바라기 같은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관형격 조사의 역할은 뭐야? 우리가 배웠던 대로 격조사라는 것은 조사는 어디 뒤에 붙어가지고 쓰이는 거예요? 체험 뒤에 붙어가지고 쓰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체험 뒤에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이 체험과 함께 자신까지를 문장에서 주격 조사면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부사격 조사면은 부사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관형격 조사면은 관형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늘날에 우리 관형격 조사로서 쓰이는 친구는 딱 하나뿐이죠. 뭐예요?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쓰였다는 거지. 중세국어 시기에는 의가 의도 있고, 요런 모양 아래아가 찍힌 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옷만 있는 의의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떨 때 그렇게 쓰일 수가 있냐면, 어쨌든 관형격 조사는 체연 뒤에 붙어가지고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체연이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가지고, 무정명사냐에 따라가지고 다른 관형격 조사가 쓰인다라는 거. 유정명사는 말 그대로 이 유정물, 감정이 있는, 우리 맞으면은 아야 아프잖아, 그치? 기쁘면은 즐겁고 슬프면 눈물이 나. 근데 이런 감정은, 이런 정서는 다들 느낄 수 있어. 생명체, 생물이라면, 사람이나 동물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 하지만 무정명사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무정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 이런 것들 무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면은 유정명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나 동물들을 그 예시로 들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유정명사도 높임 표현을 쓰냐, 높임 표현을 쓰지 않냐에 따라가지고 높임 X, 높임을 쓰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있는 체연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은 아래와 찍힌 관형격 조사가, 아니면 음성의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높임이 쓰이는 경우에는 시옷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정명사일 때도 시옷이 붙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선지로도 하나는 출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내드리는 숙제도 풀다 보면은 하나씩은 들어가 있다.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국어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되는 게 문제의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란 말싸미에서 나라 이 시옷은 관용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오늘날의 현대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말이 할 때의 이 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라가 그럼 뭐예요? 무슨 명사? 무정명사다라는 이야기겠지. 그치? 무정명사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중국의 달아 넘어가기 전에 말싸미에서의 이 미에다가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말싸미 이거 풀어보면은 원래는 말씀 더하기 이 조사 이가 붙은 것이잖아요. 그치?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건데 이 주격조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사용하는 주격조사는 이가에서 이가에서 깨서 서 5가지의 주격조사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격조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가잖아요. 근데 이 가 중에서 가는 19세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중세국어 시기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격조사를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냐. 일단 앞에 오는 이 체언, 앞에 오는 체언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양성으로 이 앞에 오는 체언의 이 종성 자리가 받침이 있냐 아니면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과 같이 종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성에 이제 자음으로 끝났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가 붙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시 한번 볼게요. 말씀 이 또는 아니면은 구름 이 요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종성이 2개 다 뭐예요? 미음으로 들어와 있죠. 그치? 종성이 2개 다 들어와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중세 국어에서 이어적기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이어적기까지 해주면은요, 말, 싸, 미 요렇게 연철까지 된다. 구, 루, 미 요렇게 연철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성에 이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받침 없이 그냥 모음으로 끝나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음에서는 이 모음만 붙는다. 근데 앞에 그냥 모든 모음이 아니야. 이를 제외한 모음이라는 게 포인트야. 이를 제외한 모음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모음이 붙습니다. 이것도 예시 한번 들어볼까? 여기에다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나를 지칭하는, 자기를 지칭하는 대명사인 나 다음에 아로 끝났으니까 이를 제외한 모음이죠. 이럴 때는 이 모음이 붙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쓸 때는 네라고 쓰지만 당시 중세국어 시기에는 읽을 때 나, 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제외한 모음이래. 그럼 이 모음이 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 끝날 때 이 모음이 오게 됐을 때는 이 모음이 오게 되었을 때는 가벼운 이소리인 반모음이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반모음이가 붙는다 그래가지고 표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살짝 이소리만 덧나고 사라진다 해가지고 어떠한 의문이 덧나거나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모음이 더 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대표적으로는 이제 불휘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이 모음으로 끝이 나게 됐죠. 이렇게 이 모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 그러면 뒤에는 가벼운 이소리인 반모음 이가 붙는구나. 그냥 아무것도 겉으로 봤을 때는 붙은 게 없지만 이것은 주격조사가 붙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말싸미에서의 이는 주격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50문제 이상 내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인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말싸미 아니면은 나이, 붙여이, 불휘 등 다양한 이 주격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주어를 준 다음에
여기에서 뭐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모음 다음에 이가 붙어 있는 거. 네 개는 종성의 자음이 있어가지고 연철까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모음 다음에 이가 붙은 것 같은데를 구분해주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쌓이면 훨씬 더 이런 문제쯤이야 쉽지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 이 해가지고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에 달아. 근데 해석하면 뭐예요? 중국과 달라 잖아. 우리가 여기서 뭐 봐줘야 돼? 이 애를 봐줘야 돼. 이 애는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 앞에, 뒤에 상대의 것과 지금 현재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앞뒤의 것을 비교해주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는 오늘날에 어떻게 쓰여요? 뭐뭐 과, 와, 과 이렇게 쓰이는 것이지. 그래서 애라고 쓰여 있지만 중국과 달라라고 이 과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요. 맞아. 오늘날에 해석했을 때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리을 이응이라고 하네. 리을 이응형 그리고 리을형 활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요거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할게. 보면은 다르다의 기본 형태, 다르의 어간에다가 다르다의 어간 자체는 다르잖아요. 그치? 다르지 않아. 아니면은 뭐 다르고 다르니 이렇게 됐을 때 활용이 되는 것들은 뒤에 다, 니, 고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엄이고 활용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르, 어간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다가 아가 붙게 되었어. 다르아 혹은 다르, 다르. 오늘날의 다르다에서 다르에다가 아가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음모음 탈락되지. 우리 음운 변동 때 다 배웠었잖아. 그치? 어간이 모음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때 모음이 탈락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할 때도 다르, 달, 라 라고 리을형 활용이 되고 있는데 리을형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중세국어 시기에는 리을형 활용을 하지 않고 요렇게 리을 이응형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 이응, 리을. 중세국어 시기에는 리을, 이응형 활용이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국어에서는 리을형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서로 사마티 아니하시에서 문자 이응이 붙어있는 선생님 문짱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짱 아니죠. 문자라고 읽습니다. 왜? 은가 없는 이응이거든. 이거 뭐야? 동국 정은식 표기 동국 정은식 표기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서루 문자로 서루는 뭐예요? 뭐야? 서로 통하지 않는다의 그 서로잖아.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서로가 돼야 되는데 왜 서루라고 되어 있을까요? 해석하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사마띠 해석하면 통하지 였었잖아. 그치? 그러면 왜 서루라고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맨 첫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주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세국어의 의문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중세국어의 이 단모음 몇 개라 그랬었지? 7개라 그랬어. 오늘날의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뭐예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까지 해가지고 총 10개잖아요. 요거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이 단모음 10개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양성모음은
하늘을 본 땅 아래야. 그리고 하늘의 반대는 뭐예요? 땅이겠죠. 땅의 모양을 본 땅 음모음이 있고 아와 오가 있으며 음성 모음은 어와 우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 사람의 모양을 본 땅 사람 인의 이는요 중성 모음 이인 것이죠. 오케이? 중성 모음 이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체형이 앞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모음이 무엇으로 끝나면 양성이라면 그럼 뒤에 있는 것도 양성으로 맞춰주는 거. 우리가 이거를 모음 조화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 서로의 이 서자는 음성 모음이죠. 근데 오늘날 쓰는 로가 오게 되면은 양성이잖아. 그럼 모음 조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로가 아닌 서르. 아, 이거 무슨 조화 해준 것이다? 자,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뭐 쓰고 있어요? 모음 조화 쓰고 있어요. 자, 모음 조화 앞으로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조화, 음성 모음 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마띠 아니할 때, 자, 여기 사마띠도 같이 한번 볼까? 사마띠는 원래 이제 기본형으로 치면 치읓으로 맞다, 통하다라는 의미야. 근데 이 통하다의 어간이 되는 맞까지가 어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세국어 시기에 뭐 있었지? 발음할 수 있는 걸 표기했잖아. 발음대로 표기를 했으니까 주의식 표기를 했으니까. 근데 치읓은 중세국어 시기에 중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던 친구예요?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도 치읓은 정성 자리에서 발음되지 않죠. 그치? 치읓은 발음이 될 수가 없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종성법. 8가지의 대표음으로만 이 종성 자리에서 발음해 준다. 그래서 이 치읓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치읓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대표음 중에 하나로. 시옷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근데 이 시옷 있죠?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대표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에다가 사마디가 된 건데 이 뒤에서도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음운 변동 현상에다가는 주황색 써볼게요. 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국외음화가 적용되지가 않았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국외음화 X 이렇게 쳐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할 시에 해가지고 리을 시에 이렇게 붙었는데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하여, 아니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무엇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전차로 해석하면 까닭으로. 자, 어린 여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중세국어 어휘의 변동입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린이 어떤 의미로 쓰였어? 재영아? 어리다. 어리석다죠. 어리석다. 어리석은 백성이.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어리다가 어떤 의미인 거야? 나이가 적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미의 이동에 뜻한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백성이 니르고죠. 원래는 우리가 이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르고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니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거 한자어의 이 첫 말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 두음 법칙이 쓰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음 법칙 X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다. 오늘날의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이르다라는 뜻이다. 말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홀빼이셔도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세종어조 훈민정음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
강조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여기 강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맹가노니 강조하고요. 수메 요 세 가지는 시험 문제 정말 1타. 홀 빼이셔도 맹가노니, 수메 요거 정말 잘 나온다라는 거야. 자, 지금 홀부터 들어갈게요. 원래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해석을 하면 뭐뭐 할 바가 있어도야. 지금 보면은 있어도가 있어도겠죠. 배이가 바가, 홀이 할이야. 근데 이 홀을 잘 보면, 자, 홀 잘 보세요. 홀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나, 다 이제 우리가 현대소를 떼어가지고 보면은 하다. 원래 하다가 두 개 있죠. 이것부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형용사의 하다는 뭐야, 재영아? 위야, 아래야? 형용사로 쓰이는 하다는? 아래. 그렇지, 아래죠. 아래의 형용사의 하다. 많다,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다,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아가 찍힌 하다야말로 오늘날의 동사 doing, 실행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하다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아래아가 찍힌 하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리을, 히읗이 붙었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죠? 바로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 선생님, 관형사형 어미는 아까 3개외라면서요. 3개 중에 리을이는 없는데요? 얘들아, 그럼 관형격 조사잖아. 아이, 설마 이런 거 틀리겠어? 진짜 막상 시험지 받아가지고 문제 풀어보면은 어미랑 격조사랑 헷갈려서 틀려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어미가 뭐야? 말 그대로 어간 뒤에 붙어가지고 쓰이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격조사랑 어미랑 어휘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 속 터지지 않을까? 관형격 조사는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 의 하나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몇 개야? 4개지. 4개 뭐 있어요? 따라합니다. 은, 는, 을, 던. 뭐라고요? 은는, 을던. 뭐라고요? 네, 은는, 을던 4개예요. 니은으로 붙을 수 있는 은과 그리고 리을, 을, 그리고 는, 던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을에 해당하는 리을이 붙어있는 상태의 관형사형 어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선생님, 아니지, 누굴 바보로 하나. 그럼 아래야가 붙은 할 빼이셔도라고 돼야죠. 왜 여기 왜 홀이 됐어요? 그렇지, 여기에다가 무엇까지 붙어있냐면 대상표시법에 오가 붙어있다라는 거야. 대상표시법에 오. 대상표시법에 오가 붙어서 합쳐가지고 홀 이렇게 붙었다라는 거. 진짜 관형사형 어미랑 관형격 조사 이런 거 헷갈리면 나 진짜 속 터진다,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앞에 있는 어간에 붙어가지고 이 하나의 관형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지 쓰일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보조. 혼자서는 쓰일 수 없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어. 이 명사는 무슨 명사야? 맞아, 의존명사. 자립이 안 돼요. 혼자서 독립 못해요. 의존명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만 따로 쓰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의존명사 바가 쓰였는데 이 바에다가 무엇이 결합되었다?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었다. 이 이자가 현대 국어에서 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요거입니다. 모음. 이 모음을 제외한 다른 모음이 왔어. 그 다음에 이 모음이 붙어준 거야. 무엇으로서? 주격조사로서 붙어준 거야. 그래서 홀 빼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마침내도 약간 좀 이상한 친구이기도 한 게 마침내를 해석하면은 마침내.
잖아요. 선생님 아래아 있잖아요. 아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나 의 모음으로 편입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 모음이에요? 맞아. 아래아는 규칙적이지가 않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아래아는 규칙적이지 않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이제 아래아들이 아나 의 모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꼭 무엇이 됐다라는 건 아니다. 이 아나 의 모음으로만 됐다는 것은 아니다. 이 모음이 되기도 했었다. 제 뜻을 뿌들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뿌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왠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걸 이제 된소리로 읽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비읍 디귿은 무엇입니까? 어두 자음군. 각자병서야 합용병서야? 각자병서는 뭐라 그랬어? 각자병서는 요런 친구야. 이런 것과 같이 같은 자음이 나란히 가로로 있는 경우가 각자병서이고요. 이 비읍 디귿은 다른 자음이잖아. 그래서 합용병서의 어두자음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뿌들이라고 이 목적격 조사도 을이 왔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음성모음의 모음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뜻다음에 을이 당연히 오죠. 근데 얘들아 목적격 조사가 을이랑 르이 있는데 둘 다 음모음은 뭐야? 음성이기 때문에 양성의 아래아자로도 쓰일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음모음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모음조화가 된 것이다. 모음조화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실어는 오늘날에는 쓰지 않고 있죠? 실어는 능이야. 해석하면은 능이 펼치지 못하고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 능이 펴디 디라고 들어갔어? 오늘날에는 현재 국어에서 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국의 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국의 음화 X 못할 놈이 못하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 쓰였다?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놈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놈이라고 하는 것도 중세국어의 의미와 현대국어의 의미가 달라졌는데 중세국어의 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미해. 사람들, 많은 사람들, 민중, 대중,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놈이 어떤 의미예요? 남자를 낮추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이라는 거 하면 더 확장, 더 넓은 개념이잖아. 이 넓은 개념에서 낮추어로 됐으니까 더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이런 거 고르는 것도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축소. 자, 그리고 한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한이가 바로 형용사 많다, 즉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많구나. 내 일을 위하여에서의 내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와 이가 붙어 있는 거야. 이 이가 무슨 조사? 주격조사인 것이죠. 주격조사. 아시겠죠? 내 일을 위하여. 선생님, 위하여가 아니라 위하여죠. 그치? 왜? 여기에서의 이 이응은 응가 없는 것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종성까지 맞춰서 쓰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동국 정운식 표기입니다. 동국 정운식 표기.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어여삐도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서 의미 뭐예요? 어여삐. 재영아, 무슨 의미지? 과거에는 어여삐가 어떤 의미였지? 어리석다. 불쌍하다.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예쁘다. 그렇지, 예쁘다. 의미의 확장, 축소, 이동 중에서 뭐에 해당해요? 의미의 그렇지, 이동에 해당한다. 다른 의미가 됐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됐죠. 자, 너겨 또 볼게요. 너기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다. 그리고 오늘날에 여기다가 되었단 말이야. 무엇이 쓰이지 않았어?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새로 28자를 하나 더 동국 정은식 표기, 동국 정은식 표기에 자의 아래 아자가 찍혀 있네. 그치?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도 아래아가 찍힌 목적격 조사가 온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무슨 조합? 그렇지, 모음 조합. 자, 두 번째 킥 등장합니다. 맹가노니. 맹가노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맹가노니 여기 옆으로 빼가지고 보겠습니다. 맹가노니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 원래 기본 형태는 맹갈다가 되겠습니다. 맹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간이 되는 이제 맹가까지 끊고 맹가에다가 니 이렇게 쓰이게 된 거죠. 어말 어미에서의 니고요. 이 오자가 연결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는 오가 대상표시법으로 있었다면 이번에서 맹가노니의 오는 무엇이다? 화자표시법의 오가 된다. 화자는 이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말하는 주체, 만드는 주체. 맹갈다라는 의미 자체가 만들다거든요. 만들다? 만드는 주체. 누구? 문장에서의 주체가 누구였어? 나였잖아. 내가 만들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거 필기 안 하면 여러분들 못 풀어요. 문제를 알겠죠? 그래서 맹갈다, 맹가노니 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표시법 오가 쓰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맹가노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위에 너무 쿵쿵거리는데요. 선생님이 멘탈 붙잡고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사람마다 하여 수비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수미 그리고 쉬이가 되죠. 쉽게 여겨 익혀 쉽게 익혀 날로 쓰메. 자, 쓰메도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온다 그랬어. 쓰메의 기본 형태가 뭐예요? 쓰다야. 여기에서 비읍시옷은 무엇이다? 그렇지, 어두자음군. 각자야 합용이야? 그렇지, 어두자음군이고요. 어두자음군이고요. 쓰다의 이 어간 스에다가 무엇이 붙었다? 음이 붙었어. 어라, 이 음이 뭔데? 명사형 전성어미죠.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숨이 된 거야. 숨에서 끝나지 않죠.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이나 음이 있어. 근데 왜 음이 온 거야? 음성의 모음이 어간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우의 음성 모음으로 모음 조합까지 되었다. 모음 조합까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시읒과 디귿 같이 쓰여져 있는 거 이거 무슨 명서? 합용명서. 각자 명서는 같은 자음이 나란히, 합용명서는 다른 자음이 나란히 가로로. 아시겠죠? 그래서 따름이니라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석을 다 끝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밑에 해석으로 같이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현대어 풀이가 나와 있죠? 현대어 풀이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을 때 어떤 창조 정신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자 하는 무슨 정신? 무슨 정신? 자주정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전차로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홀빼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그럼 우리가 밑줄 또 어디 쳐야 돼? 괄호를 어디 쳐야 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를 가엾이 생각하여까지가 백성을 생각하는 무슨 정신? 애민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대. 무슨 정신? 창조 정신 볼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고자 할 따름이다. 편하게 쉽게 익힐 수 있다. 실용 정신까지 4가지의 정신 찾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이번에는 용비어천가로 넘어가 볼게요.